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의료 로봇.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뇌수술 로봇 때문에 의료 로봇 쪽으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보고 있지요. 오늘도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큐렉소가 척추 수술 로봇으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 수술을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 의료 로봇이 더 이상 수술실에서 낯선 형태의 그 기기는 아니다. 라는 것들이 이미 여기저기서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로봇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랑 그 의사랑 비율이 불균형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OECD 국가를 좀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 명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한 명당 환자 부담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의료 분쟁이라고 할까요? 그 의료인들과 그 정부에서 이제 마찰이 있었잖아요. 전공이라든지 인턴들은 주 100시간을 육박하는 과도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련이라든지 진료 환경에 좀 반발하는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까지도 옛날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80시간으로 줄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낮은 수가로 인해서 필수 의료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치료해주는 곳들, 응급실, 그 다음에 분만실, 이런 애들, 중증외상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정말로 어려운 그 시점까지 오니, 다른 데서 돈 벌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메꾸면서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의사들은 일단은 고수가의 진료에 집중을 하는 거죠.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곳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다. 환자가 대형병원은 직접 의사 쇼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 굉장히 조금 심각하죠. 특히 우리가 TV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VIP 센터라고 해가지고 정말 돈만 주면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모든 의료를 그 VIP한테 맞추는 형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한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라든지 이런데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또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생산자라고 할까요? 예, 생산 연령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나라 의료계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의 숫자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들의 희생으로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한번 빵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다. 의료 공백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AI라든지 로봇을 활용을 해갖고 지금 이런 좀 벅찬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려운 수술은 10시간 넘게씩 하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진단 빼죠. 하루가 훅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로봇을 활용을 해갖고 수술을 하는데, 이 10시간짜리 수술을 3시간 쪽으로 확 줄인다라고 하면은 환자도 더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의한 피로도도 확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10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수술받는 환자들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거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온전히 의사 선생님한테 같이 하는 것보다 로봇과 의사가 같이 콜라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붕괴가 되고 가고 있고, 이제 한계가 되어 간다 라고 느끼면서 우리들은 AI를 발전시키고 의료 로봇을 발전시켜 갖고, 즉 수술실이든 또는 병원이든 또는 간병하는 부분이든 간에 거기에 이제 침투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장이 돼야 되는 개념으로서 추가적인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국, 일본, 중국으로 진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가 돼야 된다? 수술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쪽으로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 카이메로라는 뇌수술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실제 사례를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500건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좀 적은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쌓아놓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으로 진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활발하게 데이터를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고용은 여전히 조정 구간이 있는 거니까 여기선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례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죠.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때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2분기를 준비했던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정리가 되어가는 부분인데, 얘가 정리가 되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 새로운 종목 채워 넣어야죠. 저희 이번 주부터 비어있는 공간 하나씩 채워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타트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십시오. 저희 공식 채널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 신청하기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놓으시고, 뭐 남들처럼 나중에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 갭은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쵸?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갭을 메꾸는 가장 빠른 수단은 뭡니까? 남들과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번 주까지 할 거예요. 아마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니까 놓치지 마시고 고민 그만하시고, 내가 뭘 해봐야지, 내가 손에 뭔가를 딱 쥐어봐야지 이게 딱딱한 건지 물렁한 건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허브경례TV 한번 잡아보십시오. 딱딱한 건지 물렁한 건지.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